자, 오늘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배울 거야.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제가 이 직사각형에서 이 한 변의 길이를 1cm, 이 한 변의 길이를 1cm라 할 때, 이 도형의 이 면적, 이 넓이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1제곱센티미터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야.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면적을 내는데 기본 단위가 돼서 단위 면적이라 그래. 되니? 그러면 봐봐. 이 직사각형 안에 얘가 몇 개 들어가냐면 4개가 들어가지.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도 1제곱센치일 거고 여기도 1제곱센치, 얘도 1제곱센치, 얘도 1제곱센치가 되는 거야. 되지? 그러면 이 직사각형이 차지하고 있는 이 면적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쌤 4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자 조금 더 해서 쌤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볼까? 그러면 이 단위 넓이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4개 들어갔죠. 여기도 1제곱센치고 똑같이 1제곱센티미터씩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전부 다 이 면적을 구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 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 응. 그러면 자, 쌤 다시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되지? 그럼 얘는 지금 단위가 넓이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8개요. 8제곱센티미터. 그렇지. 그럼 얘는 뭐라 하는데? 8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봤더니 자세히 살펴봤더니 선생님 얘가 우리가 이 길이를 가로라고 하고 이 길이를 세로라고 하는데 되지? 이 가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 1cm가 1cm 여기도 1cm 1cm 1cm니까 전체는 가로는 몇 cm인 거예요? 4cm인 거예요. 되죠? 여기도 세로가 지금 1cm니까 이 세로는 지금 몇 cm예요? 1cm죠. 되나? 그런데 이 4제곱센티미터라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본 거예요. 자, 4cm 곱하기 1cm를 해본 거죠. 이해됐니? 그러면 숫자끼리 4일은 4일 거고요. 자, 센티미터를 2번 곱했습니다는 중학교 때 배우겠지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센티미터를 2번 곱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응. 2cm 한 번, 2번 곱했으니까 센티미터 2번. 그래서 4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넓이도 보자. 여기는 쌤 1cm이고요. 여기는 지금 몇 cm예요? 2cm인 거잖아요. 1cm씩. 되지? 그러면 가로 곱하기 여기도 2cm 곱하기 2cm 하니까 이 2는 4가 될 거고 센티미터는 2번 곱습니다. 똑같은 4제곱센티미터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얘도 마찬가지. 여기 몇 cm? 2cm. 여기는 몇 cm? 4cm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얘도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2cm 곱하기 4cm 하니까 뭐가 되더라? 8제곱센티미터가 되더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단위 넓이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인데 그 넓이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뭐하면 곱하면 그 단위 넓이가 몇 개 들어갔는지랑 같더라 이거지.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직사각형 넓이는 뭐 하면 돼?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되더라 이거지. 됩니까? 네. 여기가 1m이면 1제곱미터가 나올 거고 여기가 킬로미터면 제곱킬로미터가 나올 거예요. 단위는. 이해됐지? 됐어? 그래서 자 직사각형의 넓이가 왜 가로 곱하기 세로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그 직사각형 안에 단위 넓이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들어갔는지를 파악해 봤더니 결국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두 개 모으면 되더라? 곱하면 그 넓이가 되더라 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자 직사각형의 넓이 내는 공식 알겠지? 가로 곱하기 세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이제는 이거를 이용해서 다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삼각형이에요. 네. 이해되죠? 삼각형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할 때 삼각형부터 하죠. 삼각형. 자,
삼각형은 선생님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라는 밑변 거야. 곱하기 높이. 응?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이지. 네. 근데 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삼각형 넓이 내는 공식 하기 전에 선생님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평행사변형, 좀 전에 평행사변형. 이해되지? 그럼 자, 평행사변형 가지고 먼저 한번 파악해 볼게. 자, A, B, C, D라는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이 왜 무엇을 평행사변형이라 그래? 평행사변. 네 변이 다 평행해서. 라고 하면 틀리고. 네.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랑 마주보는 대변이라고 하죠. 마주보는 변이 다 평행해서.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대변이 몇 쌍 있는 거야? 두 쌍. 두 쌍. 한 쌍, 두 쌍이지. 그래서 마주보는 두 대변이 평행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근데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할 건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자, 위 꼭지점에서 수직인 직선, 수선을 발이라고 합니다. 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쪽 꼭지점에서 똑같이 수선의 발을 내려. 되니? 네. 그러면 자, 항상 우리는 높이는 어디든지 간에 같아요.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어디서 긋든 높이는 같아. 되지? 되니? 네. 그 다음에 자, 평행사변의 성질 중에 마주보는 두 대변이 평행한데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 이게 평행사변형이야. 나중에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되나요? 합동인 조형, 두 도형이 합동이라는 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삼각형에서 합동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고.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평행사변형은 뭐가 같냐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 혹시 배웠니? 안 배웠니? 대박이야. 평행사변형은 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요. 되나요? 그 다음에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다시 배울 거예요. 그때 다시 설명해주고 지금 우리가 넓이 구하는 곳이 하기 때문에 잠깐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자른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딱 붙이면 완전히 포개지는 합동이에요. 이해돼? 합동이면 뭐냐면 이 넓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그려졌던 거 이거 넓이를 구하려면 어렵지만 얘를 톡 잘라다가 어디다 붙이는 거야? 이쪽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되지? 그러면 좀 전에 그려놓은 평행사변형이나 이 직사각형의 넓이나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런데 직사각형은 좀 전에 뭐라 했어?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했죠.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할 수 있는 게 여기가 뭐야? 얘가 밑변이라 하고 여기 위에 있는 우리 세로는 높이라고 보는 거예요. 되지?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하지만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럼 평행사변형까지 됐다. 되지?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 가지고 이제 설명할 거야. 자, 이제 우리 삼각형 할 거야. 삼각형에서 여기는 우리가 밑변이라고 할 거고요. 자, 꼭지점에서 수직을 내린 이 길이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높이라고 할 거예요. 그치?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 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삼각형, 합동인 삼각형을 이 밑변을 위에 오게끔 이렇게 그립니다. 됩니까? 그러면 니네 그려져 있는 게 뭐가 되니? 평행사변형이 되지. 돼? 그러면 그려져 있는 건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아까 뭐라 했어? 밑변 곱하기 뭐가 된다 했어? 높이가 된다고 했죠. 되니? 그런데 우리는 구하는 게 까만 삼각형 하나에 이제 빨간까지 합친 평행사변형이 아니잖아. 근데 선생님 전제조건이 뭐랬어? 얘랑 얘랑 같은 합동이라고. 넓이 같다고. 그럼 우리는 까만 것만 구하려고 해.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나누기 절반, 반띵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죠.
네. 이해되니?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제 삼각형까지 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사다리꼴 해야 되지? 사다리꼴 갑니다.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야? 한 쌍의 대변이 뭐 한 거? 평행한 거를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네. 하나만 평행해. 이렇게 있어도 우리는 얘랑 평행하면 얘도 사다리꼴이에요. 이해되지? 마주보는 두 대변이 한 쌍만 평행한 걸 사다리꼴.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위에 있는 길이를 우리가 윗변, 아래 있는 애를 우리가 아랫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되죠?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좀 전에 삼각형 했던 것처럼 이 사다리꼴에 똑같은 합동인 도형을 보니까 아랫변 길이만큼 위로 똑같이 갑니다. 이 길이 같도록. 되니?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하겠어? 윗변의 길이만큼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 그러면 이 사다리꼴과 이 사다리꼴은 합동 똑같아.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럼 선생님 전제 조건이 뭐였어? 윗변의 아랫변의 길이가 위에 오도록 아랫변의 길이랑 똑같이 오도록 그렸고, 여기는 뭐라? 윗변의 길이랑 똑같이 오도록 그렸단 말이지. 이해되지? 그런데 얘 그려놓고 보니까 얘는 뭐야? 평행사변형. 이해되니? 근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뭐라 했어 아까?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였습니다. 되나요? 응. 그럼 자자, 밑변을 찾아보세요. 밑변은 이 전체가 밑변이죠 지금. 그러니까 밑변을 쓸 때는 어떻게 돼? 아랫변과 밑변을 합쳐준 게 밑변이니까, 그래서 밑변 더하기 아랫변이 우리가 이 보는 평행사변형에서 밑변이 되는 거예요. 됩니까? 거기다 곱하기, 자, 높이는 어떻게 돼요? 위에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높이라고 하는 거죠. 되니? 그러면 자, 높이.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야? 이쪽에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이쪽에 반대 하나만 필요하죠. 되니? 근데 얘랑 얘랑은 넓이가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나누기 2. 그래서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왜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사다리꼴 넓이. 됐니? 네. 그럼 자, 뭐부터 시작했어? 사각형부터 시작해서, 그치? 사각형 위에 가로 곱하기 세로 인식했었고, 삼각형의 넓이는 하기 전에 뭐부터 해줬어?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공식부터 해줬지, 그치?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런데 삼각형은 똑같은 삼각형을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 붙여서 나누기 2. 네. 사다리꼴도 똑같은 도형 하나 만들어서 붙여서 나누기 2. 네. 이해되지? 왜 나누기 2가 됐는지는 알겠죠, 이제? 다 무엇을 이용한 거야? 결국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한 거죠. 네.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너네가 외워야 하는 내용이고, 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원이라는 게 있으면 너네, 자, 얘를 뭐라 그래? 원의 중심. 그렇지. 원에서 원주까지 이르는 거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반지름. 반지름. 배웠죠? 네. 반지름과 반지름 연결하면 뭐가 돼요? 지름. 그쵸, 지름. 그러면, 자, 지름은 반지름이 몇 개? 2개. 2개. 그럼 2개를 어떻게 돼? 2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 하면 되죠. 이게 지름. 그치? 그 다음에, 자, 원 밖에 있는 이 한 바퀴 돈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원의 뭐시? 원의 둘레. 원의 둘레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요? 원주. 원주. 이해되지? 자, 그런데 사람들이 심심했나봐. 우리 자웅처럼. 자, 큰 원도 있고, 작은 원도 있고, 이렇게 작은 원도 있고, 더 작은 원도 있고, 더 큰 원도 있겠죠.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봐봐. 이 원의 둘레는 우리가 길이를 잴 수 있어요. 그쵸? 길이 잴 수 없어, 이거. 아니, 실로 쭉 묶어서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쭉 펴서 잴도 잴 수 있죠. 네. 되죠?
그 뜻이. 자, 원주 길이를 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잴 수 있어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도 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지? 큰 원이든 작은 원이든 이 사람들이 원의 둘레를 재보고 그 원주를 다시 지름도 재본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봤냐면 이 원주를 지름으로 나눠본 거예요. 누가 커요? 지름이 커요? 원주가 커요? 원주. 원주가 원의 둘레가 더 크죠. 네. 그래서 어떤 원이든지 간에 이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얼마가 되냐면 3.14로 나오거나 3.14, 159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나오는 무한소수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얘를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거를 원주율이라고 하자. 이해되지? 근데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원주율을 얼마라고 배우냐면 3.14라고 배우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파이라고 배워요. 일단 초등학교니까 3.14 되지? 그런데 선생님이 지름은 반지름의 몇 배? 2배. 되나요? 그러면 선생님, 자 분자 원주는 이 대각선 곱한 거랑 같다 했었어 안 했었어? 네. 했지 많이? 되지? 응. 그러면 얘를 써봐. 자 원주는요 선생님, 원주는 지름 곱하기 무엇이다? 3.14로 구하면 되겠네요. 돼? 그러니까 길이를 안 재봐도 원의 둘레를 안 재봐도 그 지름만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3.14만 곱해주면 그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돼? 응. 중학교는 지름 곱하기 파이야. 되니? 3.14가 1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3.14라는 거는 1파이입니다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면 3.14를 딱 나눠 떨어진 유한소수가 되기도 하지만 무한소수가 되기도 해요. 아직도 나눠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이 값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중학교 가면 파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해요. 파이라는 건 숫자인 거야. 숨겨져 있어. 나는 3.14이거나 나는 3.14 무한소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3.14를 곱하지만 너네는 조금씩 곱할 거야. 중학교 가면 안 곱해. 그냥 파이라고 넣고 끝나. 알겠죠? 그런데 자 다시 원주는 그럼 선생님 어떻게 구한다? 원주는 지름 곱하기 3.14입니다. 됩니까? 그런데 계속 할 거야. 자, 너네 뭐지? 오렌지 피자 생각해보고 오렌지 생각해봐. 오렌지. 엄마가 가운데 얇게 싹 반으로 쫙 잘랐어. 이거 딱 펼쳐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이거를 무한히 원의 중심을 지나갈 때 지름을 무한히 그려. 무한히 잘라.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원의 지름을 한 점을 잡고 얘를 반쪽을 딱 잡아서 딱 펼쳐봐. 상상을 해봐. 오렌지 반 딱 쪽에서 펼쳐봐봐. 그럼 어떻게 돼? 껍질이 벗겨. 그렇지. 껍질과 붙어서 이러한 모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치? 돼? 이게 요 반쪽이야. 요 반쪽 위에. 요 반쪽. 이해돼? 그럼 여기 붙어있는 이 반쪽은 지금 뭐겠어? 이 원주의 절반이지. 원주의 절반. 얘는 2분의 1 곱하기 원주. 절반. 되니? 그럼 나머지 반쪽은 어떻게 하면 돼? 이쪽 반쪽도 잡고 탁 펼쳐. 그래서 쏙 집어넣어. 그러면 요렇게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원주겠지. 원주의 절반이니까. 돼?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뭘까? 여기 얘가 잘라서 나온 거야. 얘는 뭐였어? 반지름이 되는 거야. 반지름.
네. 얘를 여기는 반지름. 됐죠? 그럼 얘가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야? 직사각형이 된 거지.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나 이 원의 넓이나 뭐겠어? 같겠지. 얘를? 네. 얘를 무한히 선생님 크게 그렸지만 아주 얇게 자르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원의 넓이나 이 직사각형 넓이가 같다. 따라서 직사각형 넓이는 아까 가로 곱하기 세로. 되죠? 그러면 자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은 거 가로 2분의 1 곱하기 원주 곱하기 뭐야? 높이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네. 근데 아까 원주는 뭐 곱하기 뭐라 했어? 지름 곱하기 3.14. 그렇지. 지름 곱하기 3.14. 자, 집어넣는 거야. 지름 곱하기 3.14로 초등학교로. 자, 2분의 1 곱하기 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뭐예요? 반지름이죠. 와. 이해됩니까? 네. 근데 지름은 반지름이 몇 개라 그랬어? 좋다. 2개지. 그치? 그럼 지름 아까 뭐라고? 반지름의 몇 배라 그랬어요? 2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니? 지름을 바꾼 거야. 반지름 곱하기 2배. 거기다가 자 곱하기 2분의 1씩 정리합니다. 3.14 곱하기 반지름입니다. 됩니까? 그러면 얘랑 약분. 네. 그럼 뭐가 나가? 반지름 곱하기 3.14가 결론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원의 넓이는 결국은 자 반지름 곱하기 무엇이다? 3.14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식 정리. 네.